오늘 기업, 오늘 사람, 증시가 개장되기 전에 알찬 정보 미리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김대호 박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기업과 사람이 화제가 됐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모리스창 TSMC 회장과 박진선 샘표식품 대표, 그리고 유경선 유진기업 회장과 가오웨이동 구이저우 마오타이 회장입니다. 첫 번째 오늘의 기업과 사람, 모리스창 TSMC 회장입니다. 세계 최대 반도체 위탁 생산업체인 대만의 TSMC가 내년부터 미국에 120억 달러를 들여 반도체 공장을 짓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환영한다는 성명까지 발표를 했는데요. 박사님, 이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이후에 이 반도체 공급에 대한 해외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이 미국 안에 반도체 공장을 이제 들이려고 좀 노력을 한 걸로 알려졌는데 이 TSMC가 결국 공장을 짓게 됐어요. 예, TSMC의 미국 공장 설립이 미국은 물론이고 세계 경제에 아주 큰 주목할 만한 핫 이슈로 지금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TSMC란 회사,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유명하지는 않지만 네. 대만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큰 대만 최대의 기업입니다. 대만 말도 있지만 저 TSMC는 영어 표현을 회사의 공식 명칭으로 쓰고 있어요. 네. 자, 영어 표현 한번 볼까요? TSMC, 타이완 세미컨덕터 매뉴팩처링 컴퍼니, 대만 반도체 회사다 이런 뜻인데요. 이 TSMC가 우리나라 삼성전자 규모의 약 한 80% 정도의 덩치를 갖고 있는 대만처럼 적은 나라치고는 굉장히 큰 기업이에요. 네. 그리고 파운드리라는 이 반도체 생산 형태에서는 지금 삼성전자보다 오히려 앞서 있는 세계 1위의 기업이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에도 주는 영향이 적지 않습니다. 네. 자, 지금 그래픽에 나온 이 모리스 챙이라는 사람은 대만 최고의 재벌이고 또 대만의 반도체 아버지입니다. 아니, 세계 전체적으로도 반도체 아버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네, 이분이 이 방금 말씀하신 이 파운드리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도입한 분이죠. 그렇습니다. 반도체의 혁혁한 공을 여러 가지 분기점을 많이 만든 분인데요. 지금 그래픽에서 보시다시피 1931년생. 그러니까 지금 연세가 많죠. 올해로 지금 90세 가량 되신 분인데요. 네. 원래 이 중국이 해방되기 전에,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당시에 중국의 난징 지방에서 태어난, 명문 가정에서 태어나서 아주 상류층의 교육을 받던 천재였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국공내전이 일어나서 서로 싸우게 되니까 피난 다니다가 결국은 미국으로 도망을 갔어요. 네. 그래서 미국의 하버드 대학 의과대학을 다니다가 지금 나라 잃은 사람으로서 의사보다는 공과대학을 가서 나라를 일으키는 게 더 낫겠다라는 그런 아버지의 간청을 받아서 미국 공대, 최고 공대라는 MIT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습니다. 또 스탠퍼드 대학에서 전기공학도 하게 되는데요. 사실상 이제 미국 최고의 반도체 전문가로 컸습니다. 그런데 1985년에 대만 정부가 이 모리스 챙을 전격적으로 스카웃을 합니다. 네. 원래 국적은 중국 본토니까 그 인민공화국이었어요. 그런데 본인의 이제 가게가 대만 쪽하고 가까운 것도 있지만 대만 정부에서 엄청나게 공을 들여서 저분을 모셔가서 TSMC라는 대만 최대, 지금 세계 최대의 파운드리 공장, 반도체 공장을 만들거든요. 네. 근데 이분의 아이디어가 이제 이 바로 파운드리인데요. 참 지적해 주신 대로 그 전까지만 해도 반도체는 일관 생산을 했습니다. 한 회사가 설계도 하고 제조도 하고 판매도 하는, 우리나라의 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회사가 전형적으로 이 종합 반도체 회사죠. 네. 그런데 이 모리스 챙은 반도체가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파운드리가 필요하다. 이래서 새로운 생산 방식을 만들어내는데요. 네, 그러니까 설계랑 생산을 따로 떼어서 생산만 따로 하자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지금 주가가 나오는 거 TSMC 주가, 미국의 그 TSMC가 미국에 공장을 세우기로 했다라는 그 소식이 알려진 이후에 대만에서 TSMC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네. 자, 지금 반도체가 발전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기존의 대량 생산을 가지고 있는데도 장점은 있지만 그러한 빠른 속도를 따라잡기 위해서는 신제품, 초고기술 신제품 이런 것은 또 다른 생산 라인이 필요할 수 있거든요. 바로 그런 것을
이 모리스 촤이 흡수하겠다. 그래서 퀄컴이라든지 인텔이나 애플 같은 데가 새로운 반도체 설계를 해내면 그것을 맡아서 대량 생산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네. 퀄컴 같은 회사는 잘 아시는 대로 반도체 생산 라인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Fabrication Lease, 팝 리스 회사라고 그럽니다. 네. 설계만 해내는 거죠. 그러니까 설계만 해내는 최첨단의 회사와 생산만 해내는 파운드리 회사가 이 두 회사가 붙음으로써 반도체 생산의 새로운 혁명, 또 특히 앞서가는 이 시스템 반도체가 파운드리 쪽에서 많이 생산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삼성전자도 바로 이 시스템 반도체를 집중적으로 생산을 하겠다. 지난 1년 전에 문재인 대통령 있는 자리에서 새로운 미래 비전 삼성전자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도 지금 아직까지 TSMC가 파운드리 쪽 부분에서만은 삼성전자보다 또 아주 현격하게 앞서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저 TSMC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권고를 받아들여서 아리조나 쪽에 회사를 세우겠다. 이러는 바람에 삼성전자 쪽에도 좀 비상이 걸린 셈이에요. 물론 지금 삼성전자는 시스템 반도체라든지 파운드리보다는 일관 생산을 더 많이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타격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삼성전자가 나아가야 될 길이 퀄컴이나 애플의 고단위, 고기술 이 설계도면을 받아서 생산을 하는 파운드리로 가야 되는데 TSMC가 이 미국으로 가버리면 우리로서는 특히 삼성전자나 SK 쪽으로서는 좀 물량을 미국 쪽 물량을 적게 받을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삼성전자도 또 미국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금 문제가 지금 제기가 되고 있어요. 네, 그런데 박사님, 이 미중 무역 분쟁이 약간 반도체 쪽으로 이제 나오면서 이 미국이 화웨이 쪽을 압박하고 있는데 지금 TSMC가 화웨이에 반도체를 공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삼성과의 격차가 좀 바뀔 것 같은 게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습니다. 지금 TSMC라는 것은 대만 회사지만은 또 동시에 자본으로 보면 미국 자본도 많이 들어가고 있고 이 모리스 촤이라는 사람이 결국은 제2의 고향이 미국이고 미국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TSMC의 최대 주주가요. 네. 그런 면에서 이번에 이제 TSMC를 왜 트럼프는 TSMC를 미국으로 데려가려고 그러죠. 바로 지금 지적하신 대로 화웨이 때문이거든요. 네. 화웨이를 때리기를 하면서 미국에 있는 반도체를 많이 규제했음에도 불구하고 화웨이가 1년 동안 죽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가 대만 TSMC에서 생산을 해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아예 코로나 이후에 월드 어떤 그 서플라이 체인망을 좀 재검토를 해보자. 반도체를 미국 내에서 직접 생산을 해서 그 반도체를 문제 있는 화웨이라든지 중국에 제공하지 말자라는 지금 이런 원대한 구상이 있어요. 그래서 중국 미국 대만 반도체가 미국으로 넘어오는 거에 대해서도 폼페이오가 그렇게 좋아했고 또 정부가 많은 지원을 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한국의 삼성전자에 대해서도 지금 미국이 파운드리 공장은 미국에 좀 세워달라 강력히 요구하고 있고 삼성전자의 텍사스 공장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면에서 삼성전자도 이번 기회에 미국의 대대적인 파운드리 공장을 늘릴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TSMC의 이 미국 공장을 이전 이것은 반도체 월드 서플라이 망에 일대 전기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 오늘의 기업과 사람 박진선 샘표식품 대표입니다. 간장으로 유명한 기업이죠. 이 샘표식품의 올해 1분기 실적이 크게 오르면서 지난 금요일 장중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박사님, 이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으로 이 식품 관련 기업들의 실적이 많이 호전이 됐다고 말씀을 예전에도 해주셨는데 이 샘표식품도 이 코로나19의 수혜를 받은 건가요? 지난 주말에 이 한국 증시, 코스피, 코스닥 약간 소폭 상승하는 혼조 국면이었는데요. 그 와중에서도 이 샘표그룹, 주식회사 샘표라든지 또 샘표식품 이런 쪽의 주가가 많이 폭등을 했습니다. 네. 6개 종목이 상한가를 냈죠. 제일약품 이쪽은 코로나 치료제 소문이 있었고요. 명문제약 이런 제약회사들 이런 것은 다 약하고 관련이 있습니다만 식품 쪽에서는 샘표식품이 우뚝 느닷없이 주가가 상한가까지 대폭등을 했습니다. 네. 왜 주가가 올랐을까? 전문가들, 애널리스트들의 한결같은 분석은 미중 무역 전쟁 때문이라고 보고 있어요. 네,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네, 미국과 중국이 무역 전쟁을 하면 가장 크게 타격을 받는 게 미국산 대두입니다. 네. 지금 미국과 중국이 무역 전쟁을 하고 무역 합의를 한 가장 큰 내용이 중국이 미국산 대두
그러니까 콩의 원료죠. 콩의 원료인 대두를 사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코로나 때문에 미중이 갈등을 빚고 충돌을 하게 되면 중국이 미국산 대두를 많이 사지 않게 되면 미국산 대두가 남아 돌아서 대두 가격이 폭락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 샘표하면 간장, 간장하면 샘표로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간장뿐만 아니라 뭐 연유라든지 각종 콩으로 만드는 그 제품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특화되어 있는 아마 세계에서 가장 콩 제품이 가장 발달해 있는 데가 샘표일 겁니다. 그런데 그 샘표 입장에서는 생산 원가가 크게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그 주가가 크게 오른 것으로 보여요. 지금 네. 박진선 씨 샘표의 3대 손자인데요. 3대 가업을 잇고 있죠. 1946년 해방 이후에 건국도 되기 전에 샘표 간장은 먼저 썼습니다. 일본 그 적산 기업이었는데요. 1946년에 일본 이제 해방이 되고 나서 45년에 일본으로 물러가서 서울 퇴계로에 있던 간장 회사를 그 할아버지가 인수를 해서 공장을 키웁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상표 등록을 한 회사가 바로 지금까지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장수기업으로서 샘표라는 상표가 지금도 남아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 면에서 특히 지금 박진선 씨 스탠포드 대학의 그 공학 박사 출신이에요. 그래도 또 철학을 전공을 해서 철학 강의도 한 분인데 자 지금 특허청에 등록된 가장 오래된 상표 나오죠. 1954년에 등록된 상표고요. 간장하면 샘표하는 그 샘표. 그다음에 진로가 1954년에 비슷하게 등록이 됐습니다만 2등. 그다음에 무궁화표. 그다음에 대선제분의 별표, 곰표. 당시에는 표자를 많이 썼습니다. 이 샘표라는 것은 샘이 솟아오르는 것처럼 기업이 잘 되고 가문도 잘 되라라는 그런 의미에서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최근에 새로운 상품으로서 미국 수출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산 이 대두 수입이 의존도가 굉장히 커졌는데 미중 무역 전쟁 와중에 이렇게 혜택을 받는 기업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세 번째 오늘의 기업과 사람 유경선 유진기업 회장입니다. 17곳의 레미콘 제조기업들과 한국레미콘공업협회가 이 조달청의 공공구매 입찰에서 이른바 나눠먹기 협의를 한 혐의로 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이 담합을 주도한 협회는 검찰에 고발되기도 했는데요. 박사님, 이 공정위가 부과한 벌금의 규모를 보면 오늘의 기업인 유진그룹이 17곳 중에 가장 높아요. 그렇습니다. 이 레미콘 하면 우리가 길거리에서도 자주 볼 수 있어요. 트럭에 빙글빙글 돌아가는 그런 트럭과 어떤 그 이 통의 결합체 같은 아주 괴귀한 모습을 한 이 레미콘 이 트럭을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레미콘 회사들이 트럭을 빙빙 돌려가면서 운전을 하느냐면요. 이게 빨리 굳어버리면 아무짝에도 쓸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레미콘 회사들은 대부분 서울의 도시 인근에 회사를 많이 두고 있고 회사의 숫자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레미콘 회사들의 담합이라는 게 가격을 서로 짜고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준다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건설 비용이 지나치게 높아진 요인 중에 하나도 레미콘 회사들의 담합인데요. 네. 이것은 이제 그 감사원에서 공정위원회에 고발을 하고 공정위원회에서 세밀하게 조사를 해봤더만 13개 회사 거의 우리나라에 내놓으라는 레미콘 회사가 거의 모두가 조직적으로 담합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주 협회를 중심으로 협회가 중심이 돼서 협회 내는 회비만큼 이익이 돌아가도록 구조를 만들어 놓고 담합을 했다는 것입니다. 네. 담합이라는 것은 자본주의 질서를 흔드는 국정농단과 같은 사실 이 현대 자본주의 경제사회에서는 가장 큰 범죄 중에 하나예요. 담합을 하게 되면 자신들은 돈을 좀 더 벌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다른 쪽에 물가가 올라가게 돼서 결국 경제가 파탄을 하게 되고 또 그 담합에 못 들어간 사람들은 생존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큰 범죄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것이 만연이 되어왔고 조달청에 들어가는 물건조차 담합이 돼 있다.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알지도 못했고 또 조달청에서는 알았는지 몰랐는지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뒤늦게 이제 감사원에서 감사하다가 이런 문제가 튀어나왔는데 네. 자, 지금 나오고 있는 유진그룹이 우리나라 레미콘 회사 중에서 가장 큰 회사예요. 네. 유진그룹 하면 이 원래 식품 회사로 시작을 했는데 건빵으로 유명한 회사죠. 네. 배고플 때
이 허기를 채워주는 회사죠. 지금 유경선 CEO가 회장을 맡고 있죠. 그런데 이 건빵 회사가 우리나라 군부대에 독점 납품을 수십 년간 해오면서 군인들의 어떤 흑인을 달래주면서 그 과정에서 돈을 벌어서 저 유경선 회장이 레미콘 쪽으로 돌았었어요. 그래서 레미콘의 회사에 회사를 키웠는데 유경선 회장이 최근에 연세대학교 총동창회 회장도 되셨어요. 네, 그리고 유진그룹 주요 계열사를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진출을 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저희 유진그룹이 한국의 30대 그룹 안에 들어온 아주 큰 기업이 됐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 큰 기업의 담합 행위가 더욱더 또 문제로가 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우리나라 지금 로또를 하고 있는데 로또도 저 유진그룹에서 하고 있고 또 유명한 롯데가 하고 있는 하이마트도 한때 유진그룹이 최대 주주로 경영을 하다가 전자제품을 롯데로 넘기기도 했습니다. 네. 어쨌든 이 레미콘 회사의 이런 담합 뒤늦게 이제 적발이 됐습니다만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저 레미콘 회사 2위 기업이 삼표 기업인데 삼표 기업은 지금 현대 사돈 회사죠. 그래서 지금 삼성동에 GBC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도 그쪽 아마 참여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회사 역시 또 담합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레미콘의 담합이 완전히 발본색원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마지막 오늘의 기업과 사람, 가오웨이동 구이저우 마오타이 회장입니다. 중국의 대표적인 술인 이 마오타이를 만드는 기업으로 유명한 구이저우 마오타이의 주가가 크게 올랐습니다. 심지어 국내 1위 기업인 삼성전자의 시가총액까지 뛰어넘은 수준인데요. 박사님, 이 마오타이의 상승세가 중국의 시총 1위이자 국유 기업인 이 공상은행도 조만간 따라잡을 기세라고 해요. 네, 글로벌 증시에서 최근 한 달간 가장 주목을 끈 회사의 주가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삼성전자고 하나는 중국 술 마오타이인데요. 네. 마오타이를 만드는 꾸이지우 마오타이라는 회사. 그런데 마오타이주는 코로나 와중에서 주가가 계속 올라갔고 삼성전자는 주가가 한때 오르다가 지금 약 한 달간 정체 또는 하락세를 보여서 참 개미들의 마음을 참 아프게 하고 있는 가장 대조적인 회사인데요. 네, 이 마오타이의 주가가 이렇게 좋게 나온 이유는 뭘까요? 네, 지난주 급기야 이제 마오타이 주가가 삼성전자도 따돌리면서 더욱더 주목을 받은 거죠. 네. 자, 주가가 왜 올랐느냐? 이 외국인들은 크게 많이 사들어가고 있지 않은데요. 상하이에 지금 A주로 들어가 있거든요. 중국 국민들이 지금 마오타이 열풍이 대단합니다. 원래 마오타이는 술은 중국에서 한 2000년 된 오래된 명주였지만은 중국에는 저 명주가 수백 개가 있어요. 그래서 마오타이는 중국 공산당이 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저 주식이 뭐 한 10대 명주, 30대 명주에 불과했는데 중국 공산당이 국민당에 쫓겨서 저 대장정을 할 때 그때 상처받은 공산당들에게 이 귀주를 들렀을 때 그때 귀주의 마오타이라는 회사에서 이 공산당 덩 샤오핑은 물론이고 거기에 많은 중국 공산당들의 저 마오타이 술을 대접합니다. 네. 그래서 마오타이 술을 먹고 재기했다. 뭐 이런 설도 있고요. 또 마오쩌둥은 그 마오타이 술로 자기의 아픈 부위의 상처를 치료했다는 그런 전설까지 있어요. 물론 의학적으로는 검증이 되지 않은데요. 마오타이가 원래 술 도수가 60도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아주 강력한 이 알코올이거든요. 최근에는 마오타이주가 굉장히 비쌉니다. 하나에 30만 원 이상 가는 웬만한 사람들은 사 먹을 수도 없는데 이것을 이 시진핑 국가주석이 이게 뇌물로 많이 보급이 된다 해서 공산당 간부들은 사지 못하게 했어요. 네. 그 바람에 이게 전 국민들한테 대중주로 보급이 되면서 오히려 마오타이 가격은 더 오르고 그 와중에 주가도 더 올랐다 이런 설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금 이 중국에서 이 마오타이를 먹으면 코로나에 안 걸린다는 그런 황당무계한 설도 나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지금 많이 크게 오르는 것 같은데요. 네. 최근에 까오웨이뚱이라는 새 CEO를 임명을 했어요. 저분은 중국 공산당의 핵심 분야입니다. 40대 기수고요. 꾸이저우 공과대학을 졸업했지만 중앙당에서도 시진핑 국가주석한테 총애를 받고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어우러지면서 마오타이 주가가 지금 중국의 시가총액 2위로 올라왔어요. 네. 조금 있으면 중국 시가총액 1위인
공상은행도 따라잡을 기세로 보입니다. 어쨌든 이 코로나가 만든 또 하나의 스타 마오타이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의 기업과 사람 알아봤습니다. 내일도 알찬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